네. 앉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엔터 얘기 한번 신나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도 얼마 전에 있지 콘서트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으로 아이돌 콘서트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죠?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거기 앨범 이름이 체크메이트라서요. 다 체스인들이에요, 체스인들. 뭐가 체크메이트예요? 앨범 이름이요. 앨범 이름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체스를 테마로 한 어떤 그런 공연이 있었군요. 네, 모티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았고요.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걸그룹 하셨겠지.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제일 선호하는 가장 눈길이 갔던 멤버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 눈부셔가지고 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네, 그렇죠. 눈이 네. 부셨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국 작가님은 직접 콘서트를 그 표값이 얼마였습니까? 저는 이제 친구의 친구가 빠져가지고 어부지리로 갔다 왔습니다. 네, 어부지리로 갔다 오신 강한국 그렇죠. 작가님. 하지만 지금 콘서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티켓 가격이. 그럼에도 10만 원 넘죠, 그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광클릭을 해야 또 그 표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비었던데요, 그때. 자리가 좀 있던데요. 있지. 야, 또 팬분들 또 실망이 그런 얘기합니까? 다 찼습니다. 네. 그거는 빈 게 아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엔터주들 요즘에 이제 여름 좀 지나면서 콘서트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앨범 컴백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엔터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는 앞에 두는 겁니다. 옆에 두시지 마시고요. 세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디로 옮길까요? 본인이 자리를 옮기든지 마이크를 앞으로 옮기든지.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엔터. 오랜만에 나와서 왜 안 좋죠? 분위기- 오늘만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무슨 그동안 말씀이세요? 엔터 지금 하이브 얼마예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저점 대비 18만 19만 원 13, 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죠? 18, 19만 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종가는 18만 6,500원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그러면 어떤 업종부터 어떤 기업부터 가실래요? 아니면 전체 한번 설명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룹부터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어닝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났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부터 이제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면 사실상 SM을 제외하고 엔터 3사 다 양호한 실적 나왔고요. 주력 아티스트 컴백이 2분기를 기점으로 이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분기 기점으로 이제 앨범 출시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오프라인이 정상화되면서 네. 이제 콘서트 같은 이런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직접 매출에 더 증가하는 구조로 이제 연초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 기조에 이제 잘 부합해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다. 그래서 2분기 때 엔터사별로 각 주력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겠지만 아티스트 활동이 비교적 부재하더라도 이런 간접 매출이나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콘텐츠 그리고 MD 매출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상당히 다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제랑 오늘은 좀 주가가 빠졌지만 그 엔터사들이 이제 좀 저점 대비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주가 수익률이 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하반기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꼽으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그리고 월드 투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걸그룹 대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사의 이제 신인 아티스트 데뷔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주력으로 활동할 그룹은 이제 걸그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각 엔터사별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하이브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말할 시간을 안 주시기로 오늘 작전을 짜신 거죠 지금? 그러면 네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세미나 하듯이 진행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일단 오늘 핑크 의상 굉장히 잘 오늘. 어울린다는 의견도 좀 많고요. 오늘 갖고 오신 것 같은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네. 제가 몇 개 보여드리려고 오.
그 하이브 뉴진스라는 그룹을 혹시 아시나요? 뉴진스 네, 얼마 전에 저희 스트리밍 걸그룹. 네 여기 현대백화점 밑에서 네, 팝업 그 팝업 스토어가 스토어 지금 야, 하고 있고 사람들 엄청 많이 거기서 몰렸어. 제가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좀 구매를 사실은 다 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한 시간 전에 저기 잠깐 네. 들렸거든요. 네. 근데 못 저는 들어갈 걔네들이 거예요. 온 줄 알았어요. 뭐 사람들이 몇 터지거든요. 네. 걔네들이라니 아니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네. 오신 줄 알고 사람들이 진짜 몇 터지더라고요. 네. 근데 안 오고 그냥 물건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기를 걸어 놓으셔야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뭐예요? 이게 에코백? 그 아. 신이 어도에서 나온 에코백이고 네. 몇 개 얼마입니까, 가져와 그게? 봤어요. 얘는 22,000원이고요. 그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약간 크롭티. 그래서 이게 39,000원이고 아.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크롭티, 그다음에 맨투맨 뭐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핸드폰 케이스도 2만 원. 그것도 뉴진스예요? 네, 뉴진스가 이제 토끼가 캐릭터고요. 아. 멤버 5명 15세에서 19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토끼가 이제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2만 원 정도고 그래서 이 토끼링도 이제 컬러를 이게 13,0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되게 품절인 게 많았는데 제가 네.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아, 이거 특이했던 뉴진스를 게 좋아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하이브를 어쨌든 지금 내가 굉장히 네. 엄청 핫해요. 인기가 정말 많고 네. 좀 특이했던 점이 전 뉴진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단 걸그룹은 보통 이제 보이그룹, 그러니까 걸그룹은 보통 남자 팬들이 많으시고 보이그룹은 보통 20, 30대, 10대에서 30대까지 이제 여성 팬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점이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덤이 여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된 거예요? 10대에서 왜 그러죠? 30대 여성의 음. 앨범 판매, 그러니까 구매 비율이 75% 이상입니다. 그래서 엥? 일단은 이제 되게 아이템들 보시면 굉장히 좀 키치한 캐릭터들 가지고 최근에 좀 어린 친구들 MZ 세대 너무 많이 써서 저도 쓰긴 싫은데 MZ 세대 약간 이런 수요에 좀 맞게끔 이런 MD나 굿즈들 상품들을 좀 귀엽게 다양하게 출시를 한 것 같고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MD 굿즈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콘서트 갈 때 뭐 응원봉 정도 그리고 뭐 관련된 이제 티셔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입고 다녔을 때 전혀 이제 MD 제품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좀 퀄리티가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게요? 네. 무슨 디자인인데 그게? 뉴진스라고 그냥 이렇게 레이블이 티셔츠- 써져 있고 티셔츠에다 그냥 이름 쓴 그냥 거잖아요. 회색 셔츠 아니에요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30대 20,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그냥 예뻐서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진스를 보면 뉴진스 네. 팝업 스토어를 보면서 아 이게 누구를 노리는 건가 살짝 헷갈리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토끼 같은 그런 귀여운 앙증맞은 네. 요런 이제 컨셉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저거는 뭐 10대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의 뭐 여성분들 조금 노린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다가 그 이분들의 디자인이 보니까 픽셀 아트라고 그러나요? 그 네. 옛날에 그 좀- 싸이월드의 그 네, 캐릭터 맞아요. 같은 약간 좀 깨진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보이는. 저거는 약간 MZ 세대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레트로한 네, 무드가 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이제 유행하는 뭐 스타일이나 옷을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Y2K 패션이라 그래서 예전에 뭐 90년대 패션 이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굿즈나 뭐 앨범 안에 사면 이제 들어가 있는 키트가 뭐 다이어리 꾸미기나 뭐 종이 인형 접기나 막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여성 팬분들은 이제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좀 되게 신선한 분위기도 하고 좀 예쁘장하고 이런 티셔츠나 이런 것들 다 착용하고 나오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다. 물론 이걸 입는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구매 욕구를 잘 자극을 해서 마케팅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싶고 실제로 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아, 그래요? 그동안은 좀 센 노래들 약간 좀 여전사 캐릭터의 이제 노래들이 많이 나왔더라면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약간 그에 아기자기? 반하는 좀 상큼하고 이제 한동안 좀 볼 수 없었던 컨셉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어텐션. 아시네요? 네. 네, 제가 또 어텐션 찾아봤죠. 그리고 뭐 하이보이 뭐 쿠키 네 곡이 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곡 다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데뷔를 8월 1일에 했어요. 근데 이 팝업 스토어를 12일에 오픈을 했고 네.
음악 방송이나 이런 외부 방송 활동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동 물량을 31만 장 판매하면서 역대 걸그룹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멜론이나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굿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첫날 저 오픈런 해본 적 없는데 해봤거든요. 근데 11시 반에 왔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대기번호 458번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6시간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3번 만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그 약간 트와이스 느낌인가요? 전에 트와이스랑은 또 다른 또 달라요? 느낌. 네,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아티스트가 이제 휴먼 비즈니스고 이제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좀 정성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제 부분은 예전에 뭐 FX 같은 느낌이다. 약간 청순한 느낌? 뭐 예전 90대 약간 SES 버전의 약간 현실판 버전?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캐릭터화 시키거나 이제 네. 굿즈 같은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굉장히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이게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치 콘서트 가면서 제가 당연히 최고령자이고 제 아들이나 손자뻘들이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20, 30대 분들도 막 열심히 굿즈를 사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걸그룹들 대전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해주시긴 할 텐데 뉴진스 이제 지금 최근 이제 데뷔한 그룹 가운데 처음 데뷔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지금 태풍을 몰고 와서 그 얘기 잠깐 좀 나눠봤고요. 네. 그럼 이제 엔터사 얘기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4개 회사를 우리가 보통 꼽죠. 하이브, SM, YG, JYP. 네. 예, 4개사들 실적이 다 괜찮습니까? 사실상 다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SM만 빼고 SM은 이제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컨센을 좀 상회하는 기록을 보였고 나머지 엔터 3사들은 기존에 추정을 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이제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 마진율 확보하면서 이제 양호한 이익 그로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콘서트가 재개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 자체는 코로나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매출액이나 이런데? BTS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상장 이래 달성을 했고요. BTS를 포함해서 모든 아티스트가 다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BTS, 세븐틴, 그리고 TXT, 그리고 엔하이픈이라는 보이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르세라핌 걸그룹까지 5팀이 총 출동을 했고 네. 뉴진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체 이렇게 5팀의 앨범 판매가 853만 장 정도 되고요. 이제 구보까지 합하면 이제 한 100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엔터 4사 중에 하이브 비중이 거의 63%에서 65%까지 가져가는 비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5팀 중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3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이브에서 35%인 네네네 거죠? 그 5팀의 그 판매량 중에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300만 장 조금 안 되게 팔렸고요. 그리고 세븐틴이 210만 장 정도 팔았고 그리고 르세라핌도 첫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42만 장 정도 판매를 그 했어요. 2분기. 네, 다 2분기 기준으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븐틴도 역시나 뭐 양호하게 말씀을 드렸군요. 네. 네. 그리고 세븐틴 말고 이제 TXT랑 엔하이픈이라는 비교적 신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거 보시면 제가 그림 2번을 띄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띄워야 되지? 예, 제가 그렇죠.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데뷔 개월 수를 이제 0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데뷔 이후에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이제 초동 물량이라고 하죠. 이제 앨범 발매했을 때 일주일간 얼만큼 파냐 이 선주 물량 때 대부분 집계가 되고 활동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존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배 그룹들 BTS, 세븐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60개월까지 비슷한 추이를 가는 경우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TXT랑 이제 엔하이픈이 비교적 늦게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제 데뷔
이후의 연차 계열수랑 이제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세븐틴이나 BTS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나 TXT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월드 투어를 돕니다. 그래서 초동 물량을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이제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만에 이제 월드 투어를 나갈 만큼 굉장히 팬덤이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 TXT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요? 투모로우 내일은 바이 같이 산다? 투게더. 네. 네. 그걸 줄여서 투바투라고 하고 투바투, 이제 TXT 네라고 네. 이제 그럼 그 뉴진스 친구들은 저네 저 표현 그룹보다 없죠, 좀 이제. 더 좋은 편인가요? 어떤 거야? 물론 좀 기간이 짧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거를 기준을 저는 이제 걸그룹이랑 보이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보이그룹이 사실상 그러니까 소녀들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구매 수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그룹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 웬만큼 인지도가 있다,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보이그룹들은 그 기준선이 50만 장에서 70만 장 선이고요. 사실 밀리언셀러를 지금에야 100만 장 흔히들 얘기하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 기간 동안 이제 글로벌리 K-팝 시장이 커지면서 이 정도 기준이 높아진 거고, 그 과거에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기준이 20만 장에서 30만 장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장을 초동 물량을 넘긴 걸그룹이 3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 블랙핑크,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팬덤을 갖고 데뷔한 아이즈원, 네. 이 3팀이 있었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조가 많이 바뀌었고, 웬만한 보이그룹들의 기준선이 밀리언셀러가 됐고요. 걸그룹은 이제 예전 보이그룹의 기준이 됐다. 그래서 네. 50만 장에서 70만 장? 근데 오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9월 18일 정규 앨범 컴백을 앞두고 지금 앨범 발매를 하고 있고, 오늘 프리로 이제 한 곡을 선공개했는데요. 불핑 같은 경우는 이미 150만 장을 넘게 판매를 했고, 뭐를 앨범을? 네. 판매를 벌써 150만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체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았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으로 해서 미니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160만 장 정도 이제 그 선주문량은 아니고 총 이제 활동할 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그룹이랑 걸그룹이랑 나누어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게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걸그룹도 이제 뉴진스처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녀 팬들, 이제 여성 팬들 성별이나 뭐 그런 것들 구분 없이 이렇게 팬덤이 이제 확장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보이그룹이랑 같이 기준선을 넣고 비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그러면 국내랑 해외 비중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해외가 뭐 압도적이겠죠.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기획사 쪽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이제 지역별 매출이 나오는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려면 무조건 이거는 글로벌 팬덤이 있어야지만 그렇겠죠. 가능한 그렇죠.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하이브에서 그 BTS가 차지한 비중이 한 35%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2분기 기준으로. 네네. 근데 2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BTS 활동이 좀 적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앨범 판매가 35%지 다른 예를 들면 굿즈나 이런 거 다 합치면 또 다른 건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총 매출의 35%가 BTS예요? 일단 앨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굿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나누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이 개수도 너무 많고, 근데 단가는 그 아티스트의 이제 인기도나 팬덤이나 네. 활동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BTS 그렇겠죠. 굿즈가 훨씬 더 비싼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적 추정 테이블에 이제 제가 실어놨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앨범에서는 뭐 35% 비중이지만 이거 차트 띄워주신 거 보시면 네. 이제 콘서트 공연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870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대를 그게. 어떤 네. 그래프죠? 이거 밑에 잠깐 아이고 노안이 온다. 이거 확대가 안 아, 돼. 그거. 네, 해주실 이거, 것 같은데요. 네. 아, 맞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분기 때 870억 정도 공연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콘서트 보시면 850억 정도 벌었고요. 2분기에. 네네네네. 어디냐? 여기 아, 네네. 공연
EQ2의 공연 네네네. 850개 예, 예, 벌었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BTS 그 라스베가스 4월 콘서트에서 한 800억 정도? 제가 그때 거기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네, 네. 200억 정도 이제 벌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네, BTS 콘서트가 반영이 됐었고, 네. 이제 하반기에도 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BTS는 이제 월드 투어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지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나머지 세팅 그룹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표 1번, 2번 제가 차트 또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세븐틴이 사실상 BTS 다음으로 앨범 판매를 좀 많이 하는 그룹들이고요. 음흠. 이 밑에 표들 보시면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 지금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그리고 11월, 12월에 일본 도쿄 일본 전체 이제 돔 투어 6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회 정도 공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븐틴도 하이브. 네, 하이브 밑에 7개 레이블이 있어요. 아. 그래서 플레디스 소속이고요. 하이브 네. 소속이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강 보면은 이제 BTS 매출액이 35%인데 지금 이제 그룹 활동을 좀 이제 별로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면은 그쪽이 좀 줄어들고 그거를 뉴진스와 다른 친구들이 네. 메워둬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제가 하반기에 좀 보수적으로 BTS 투어를 한 1,500개 정도 잡았었는데요.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가 콘서트로 이제 벌어들일 금액이 제가 한 840억, 850억 정도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앞서서 말씀드린 세븐틴, 투바투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를 이제 네네. 시작을 하니까 그 친구들 합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벌면 세 팀 합산해서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1,200억 정도는 이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콘서트를 하면 이제 MD 굿즈들 그리고 컨텐츠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직접 매출과 더불어서 간접 매출도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걸그룹 대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나온 게 블랙핑크가 있고 그 에스퍼가 있고 뉴진스 네. 세 그룹이 그럼 배틀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 JYP에 이제 있지도 있고요. 이제 트와이스도 있지.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만 이제 미국과 일본 대상으로 이제 4개 앨범 발매를 하고 이제 투어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걸그룹 대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기대되는 이제 아티스트 비중을 보면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이 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걸그룹 대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뉴진스는 원래 이제 르세라핌으로 가다가 뭔가 좀 약간 트러블이 생겨갖고 급하게, 원래 좀 더 이따 나올 친구들인데 급하게 좀 민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지금쯤 나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 데뷔 시점에 맞춰서 네. 이제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르세라핌이랑 너무 데뷔가 겹치는 거 아니에요? 르세라핌은 4월, 그리고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하겠다라고 했어서 원래 예전부터? 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고 급하게 한 건 아니에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도 코로나 기간 때부터 이제 오디션 선발해서 뭐 2년 넘게 2년 정도 이제 연습 생활 거치고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고 이제 준비가 된 상황에서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르세라핌과는 또 다르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세라핌은 이제 하이브 밑에 소스뮤직 소속이고, 네. 이제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된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어도어가 그 레이블 이름이고요. 그 이제 어도어가 뉴진스에 네, 소속된 그 레이블. 네. 네. 그래서 이게 미니진 대표님이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유명한 네, 사람이죠. SM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VMD 출신이시고 수장 맡으셔서 지금 이제 처음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홈쇼핑처럼 자꾸 물건들 팔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키치한 감성이나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이제 잘 그런 마케팅의 효과도 충분히 잘 최근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최근의 네네네네. 트렌드를 알고 그 니즈를 파악해서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지, 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 뉴진스가 뉴진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뉴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은 약간 소녀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뭐 동남아 정도까지도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미국이나 남미 혹은 뭐 저 유럽 이쪽에서는 조금 어필하기 어려운 컨셉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일단은 글로벌, 그러니까 모든 뉴진스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데뷔하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일단 활동하는 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위버스라는 플랫폼,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지역을 타겟해서 마케팅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 조회수나 채널 들어가 보시면 한국어 댓글이 별로 없고 네네. 영어 댓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통하는 감성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 빌보드 차트나 이런 뭐 순위가 엄청 높진 않지만 네. 이런 스포티파이나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에서도 이제 화제의 영상 탑 주간 일주일 동안 봤을 때 그런데 차트인 한 거 보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인기나 어필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YG 쪽에서는 네. 블랙핑크의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BTS 35%인데 YG.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은 블랙핑크밖에 없지 않아요? 블랙핑크랑 그 다음에 저희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트레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물. TXT랑 엔하이픈이랑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앨범 판매도 한 100만 장 가까이 이제 100만 장 좀 넘게 이제 판매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 분기부터 2분기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또 한 번의 YG의 어닝 사이클이 도래할 것 같다. 세 번째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한 번이 이제 빅뱅 때 빅뱅의 이런 일본 돔 투어나 막 이런 콘서트, 두 번째가 이제 트웨니언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세 21. 번째가 이제 불핑의 본격적인 이런 컴백에 앞서서 이런 어닝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블랙핑크 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두 팀 정도인데 워낙 절대적인 비중이 큰 거는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닝 사이클이 도래되면서 확대될 이익 사이클이 이제 도래한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일단 아티스트 포트가 한 4명, 4팀으로 정도 늘어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핑크의 팬덤이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막 글로벌 팬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제 셧다운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확대된 팬덤을 가지고 이제 월드 투어랑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닝 사이클이 드라마틱하게 좀 확장되는 부분들이 YG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레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레나급 정도 투어를 하지만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돔 투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블랙핑크 있고 트레저 있고 그 다음에 빅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컴백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빅뱅이 일본은 팬덤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마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면 네 충분히 이제 뭐 일본 쪽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요? 네 번째는 신인 그룹 데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걸그룹 이 이제 블랙핑크 여동생이다. 뭐 그래서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는 베이비 몬스터 뭐 이렇게 배몬이다 해서 뭐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근데 가칭이긴 한데 뭐 베이비 몬스터, 배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년 정도 이제 기대를 하면 한 4팀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공개를 했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진짜 4시 한 40분 만에 1,600만 회를 넘었어요. 조회수가. 그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렇고 1600만. 네, 1600이 1,600만. 그리고 1600이 글로벌 아티스트 기준으로 구독자 수 1위입니다. 그래서 BTS보다 일단 높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나 영향 파급력 이런 것들도 좀 놓칠 수가 없고 지금 이전에 그런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에서 얼마 벌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여기 차트 실어놨는데 이게 2018년도,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닥치기 직전에 이제 월드 투어 기준이고요. 한 27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6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해서 그냥 단순히 이거 좀 내려 잠시만요. 네. 이건가요? 네. 그 6시간 전에 그 밑에 좀 네. 스크롤 내려주시면 이름이 뭐예요? 블랙핑크 핑크 이거, 베놈. 네, 이거 네. 독. 핑크 베놈. 자, 표 3번보다 이거 좀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네, 어이구.
네, 그럼 설명 주시면 저희가 맞춰 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27회 정도 죄송해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컴퓨터. 아, 이게 되게 빨리 움직이네. 네, 됐어요. 맞춰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27회 정도 했고요. 네. 660억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네. 단순히 그냥 n분의 1 해보면 회당 한 25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얼마만큼 그럼 이제 월드 투어를 하냐라고 했을 때 150만 명 모객수를 목표로 이제 36회 이상 월드 투어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라고 투어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 동일하게 세븐틴도 그렇고 뭐 앞서 동일하게 티켓 단가를 13만 5천 원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회당 55억에서 60억 사이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회당 매출 사이즈가 2배 이상이 커지는 거고요. 모객 수도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투어로만 한 2천억 이상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앨범 매출은 제가 250만 장 가정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2만 5천 원 단가하면 500억. 그래서 블랙핑크 혼자 활동으로만 2,500억 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2,500억이요? 네. 이번 투어로. 근데 그 하이브의 BTS처럼 이 네. 갑자기 블랙핑크도 이제 뭐 활동을 좀뭐 쉰다든지 뭐 그럴 리스크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그럴 리스크는 1년 동안 당분간 없고요. 네. 1년은 없고. 네, 1년 동안 없고. 왜냐하면 그 월드 투어 스케줄을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빡빡하게 다 채워진 일정이기 때문에 뭐 돌연 중단하거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YG 그다음에 SM 좀 한번 볼까요? SM? SM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회사인데요. 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1,844억. 그래서 이제 전년이랑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1.1% 감소를 했고, 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감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의 일회성, 뭐 이런 이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매출의 외형 축소 대비 좀 이익의 하단을 좀 지지한 모습인데요. 사실 저는 자회사들도 이제 영업 손실을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근데 생각만큼 잘 모르겠어요. NCT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만 보면은 트리플 밀리언, 뭐 더블 밀리언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고,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텐데. 네. 160만 장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 다 밀리언셀러, 트리플 이렇게 가져가는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가 사실 흔치 않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 IP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분히 좀 수익화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SM이 네,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이제 가장 말씀드릴 때 엔터사 하반기 볼 때 하나는 뭐 걸그룹의 활동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이 콘서트 모멘텀이라고 봤는데, 그림 3번, 4번 이제 보시면 이제 3분기 라인업들, 발매 예정 라인업, 그리고 콘서트 라인업들을 이제 회사에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트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밀리언셀러, 그리고 뭐 트리플, 더블 그렇게 판매를 잘 하는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이런 콘서트 라인업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밑에 19회 보시면 그래서 NCT나 뭐 충분히 에스파 친구들이나 뭐 글로벌리 인기가 많은데 좀 투어를 잘 하면 충분히 더 외형단이라든지 이익단에서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좀 아쉽다. 왜 저렇게 적게 할까요? 딴 데랑 비교해서? 저도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콘서트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앨범을 보통 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모든 아티스트가 총출동을 해서 앨범을 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가 열리는 구간에 앨범을 내고 보통 투어를 돌거든요. 네. 블랙핑크도 그렇듯이 9월 달에 앨범 내고 10월부터 이제 투어를 도는 것처럼 그럼 앨범 매출도 오르고 콘서트 매출, 직전 매출 다 오르고 그에 수반하는 MD 구조, 컨텐츠, 간접 매출 다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다 일단은 총출동을 시키고 하반기는 다 투어로 돌리겠다. 그게 하이브잖아요, 지금. 그리고 블랙핑크도 이제 그렇게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JYP도 실적 잘 나왔고 충분히 또 앨범 내면서 콘서트를 다 가는데 그
그 부분이 좀 저도 퀘스천 마크인 부분이고. SM이 왜 네. 그걸 하지 않고 있는가? 네, 그래서 안 하기보단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뻔히 이렇게 수익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답변으로는 실적 컨퍼런스 콜 때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 이번에 미니 앨범이기 때문에 뭐 정규를 내고 뭐 추후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추후에 또 계획이 잡혀서 4분기 때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공개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오프라인 콘서트 계획이 좀 다 라인업이 공개된 상황이어서 SM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SM의 그 라이크 기획 혹은 뭐 지금 이수만 네. 회장과 관련된 그게 좀 너무 리스크로 좀 작용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라이크 기획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말이 많이 들어갔죠. 그 인수하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저는 주가에 미리 선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적도 항상 뭐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리스크이거나 뭐 이게 뭐 이익단을 훼손시키거나 뭐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는 작용하기에는 좀 너무 좀 오래된 재료이다, 소멸된 재료이다라고 저는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좋아질 부분들에 대해서 찾는 부분이 빠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크가 제가 이제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라이크 기획이 매출의 6%인가요? 5%인가요? 7%요. 7%예요? 네. 참.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건데. 이게 7%도 네. 아니고 매출의 매출의 7%를 가져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저 라면 회사를 하고 있으면 아마 이익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걸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렇게 이익이 뭐 7%씩 나지 않는 제조업들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어쨌든 엔터 회사니까 뭐 좀 더 나가기도 하고 혹은 뭐 더 안 날 수도 있는데 매출의 7%를 꼬박꼬박 가져가는 그 기획사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개인 회사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선반영이라는 건 이제 물론 좀 됐었죠. 그 라이크 기획이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 있었지만 그 매각 이슈가 좀 나오면서 라이크 기획 저렇게는 이제 안 하겠지 혹은 저조건을 계속 유지하진 않겠지라는 것도 혹시 선반영된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 그랬는데 이제 네. 별로 안 그럴 것 같은 우려가 더 커진다면 네. 도저히 SM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실망감이 혹시 앞으로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일단은 그 뭐 정확하게 회사 인수를 하는 회사든 뭐 피인수인 SM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거의 한 2년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거론되었던 ENM이나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로 뭐 예시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ENM이 좀 유력하게 뭐 거론이 됐었지만 ENM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실적이 분기별로 계속해서 감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에는 좀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인수할 여력이 사실 재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다 양쪽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봤을 때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미디어 제작사나 이런 것도 이미 인수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M&A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수익화 시점은 좀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까지 이렇게 인수할 여력 그것도 이제 최대 주주의 이런 요구사항을 맞춰주면서 좀 무리한 조건에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네네.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데 카카오 엔터는 아직 상장을 안 했죠. 그래서 뭐 상장을 하시면서 이제 SM도 이제 다시 한번 재차 거론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게 뭐 영구적으로 뭐 호재성 모멘텀, 그러니까 펀더멘털리 이렇게 뭐 영향을 주기에는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K컬처, K팝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 이렇게 인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진짜 이런 거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진짜 뭐 블랙핑크랑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일단 그 시작은 BTS가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낙수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나와서 칼군무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제복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멋있게 이제 댄스를 절도 있게 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노래나 뭐 이런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게 K-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해외 보시면 그렇게 보이그룹들이 나와서 막 춤을 열정적으로 추고 파워풀하게 뭐 무대를 이끌어가는 공연이 사실은 좀 없어요. 솔로나 아니면은 뭐 하더라도 이제 락 밴드 정도지 이렇게 좀 네, 댄스 음악에 퍼포먼스로 곁들여서 이렇게 퍼포먼스 보여주는. 위주로 가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K-팝 아이돌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돌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아티스트 방향으로서까지 또 번져가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신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똑같이 혹은 뭐 약속된 그 동작들을 저렇게 잘하면서 노래도 잘할 수 있나. 아마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백스트리트 보이스 이런 애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진짜 뭐 서양 뭐 버이 그룹, 걸 그룹 생각나는 게 별로 없긴 하네요, 사실. 자, 하여튼 K-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거야 뭐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중에 이제 어떤 회사들이 또 어떤 그룹들이 더 높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 해당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네 회사들 가운데는 어느 회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까? 하반기? 하반기요. 제가 2분기 때는 이제 음. 피크 숫자로 얘기할 때 피크는 하이브를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뉴진스가 데뷔하기 이전이니까 뭐 공개도 뭐 티저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이전이니까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하이브가 좋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이익 사이클이 열리는 거 어닝 추정치를 좀 대폭 상향한 거는 YG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핑크 때문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YG는 더 이제 나빠질 구간이 없어요. 이미 비용이나 뭐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것들 다 제어된 상태에서 그래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일만 남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뉴진스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시장에 없던 이런 선례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BTS의 의존도가 확실히 낮아졌다는 것도 이번 네. 실적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BTS가 뭐 활동을 그룹으로는 안 하겠다지만 개별 활동이나 뭐 앨범보다는 이제 저희 자체 예능 같은 것들 달려라 방탄 이런 것도 여전히 컨텐츠를 찍거든요. 그럼 이런 쪽에 위버스나 뭐 유튜브 쪽으로 가져가는 수익들도 여전히 지속 가능하게 나올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뭐 이런 리스크도 다 싫다 뭐 하시면은 뭐 YG 저는 근데 뭐 군대도 있고 뭐 또 있고 뭐 주가도 다 떨어졌고 뭐 그래서 뭐 싫다 하시면은 저는 YG를 보고 있고 하지만 다 숫자나 이익 그로스는 여전히 견조하다 매출이 뭐 100% 이익 단에서 200%씩 나오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 사사 뭐 다 잘 해주고 있고 네. 그거 대비 좀 밸류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코로나 이전의 밸류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대 회사 중에서 JYP 얘기는 안 한 것 같네요. JYP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JYP는 정말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회사예요. JYP가? JYP는 늘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뷰 썼을 때 제 추정치가 643억 원인데 이제 매출 677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외형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 추정치가 184억 원인데 242억 원. 그래서 다 추정치랑 컨센 상회하는 서프 냈고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는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OP 마진 단으로 보면 JYP는 아무리 못해도 20% 중반까지는 가져가는 회사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이익 스키즈를 더 잘하면 매출 원가를 좀 줄이고 뭐 판관비 단에서 줄이고 막 하면은 거의 OP 마진이 한 40% 가까이도 나오는 40%요? 네, 분기마다 변동성이 있겠지만 뭐 38% 뭐 이런 이 정도까지도 기록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좋네요. 네, 네 개 중에서? 수익성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분기별로 보시면 이제 하이브 매출만 사이즈 봤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뭐 아티스트 활동마다 분기별로 변동성이 있겠지만 하이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SM이 제일 높고 매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YG랑 JYP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YG도 아무리 활동을 안 해도 2분기 때 뭐 딱히 그렇게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700억에서 800억 정도는 버는 사이클이고요. 근데 JYP는 이번에 진짜 모든 아티스트가 다 앨범을 냈거든요. JYP, 스트레이키즈, 보이그룹, 니쥬, 뭐
트와이스 있지 냈는데 그래도 670억 정도면 그러니까 600억에서 700억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YG는 별로 활동이 없어도 700억 정도는 만들고 SM은 1000억 정도 만드는데 이익단으로 내려가 보면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는 이제 JYP다. 매출액은 좀 적지만 네. 리익은 잘 네, 꼬박꼬박 잘 챙긴 데가 네. JYP다. 네. 그리고 내 팀에 또 신인 그룹들이 좀 데뷔할 예정입니다. JYP에서요? 네. 그래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라우드 프로젝트, 뭐 글로벌 오디션, 일본판 니주 그룹 뭐 등등 해서 4팀 정도 이제 보이 그룹 정도가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라인업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스트레이키즈 20일의 월드 투어 그리고 있지의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YP는 잘 하고 있고 언제나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 이익도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신인 그룹 4팀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또 이제 시장을 바꿀지는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는 그 가장 큰 리스크가 그 박진영 대표가 좀 신곡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 네. 꼭 자기 노래에 대한 욕심이 꼭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때되면 한 번씩 이렇게 노래 내는데 물론 이제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 본인이 이렇게 꼭 하시려고 하는 뭐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그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래오래 활동하시면 좋죠. 네. 네. 뭐였죠? 그 선미 씨랑 얼마 전에 했던 그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가 아니고 그 손담비 노래. 그 토요일 그 토요일 밤에 맞나? 아니에요. 그 누구죠? 그 선미 씨랑 둘이 그거 좀 예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예전입니까? 네. 디스콘가 뭐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노래. 네. 엔터주 투자할 때는 유의할 점이 뭔가요? 유의할 점? 유의할 점이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본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이란 게 이제 엔터의 본업. 뭐 이런 플랫폼도 좋고 메타버스도 좋고 뭐 하지만 그 아티스트를 뭐 지속해서 이제 글로벌 팬덤 있는 아티스트를 지속해서 잘 유지를 해 나가면서 신인 발굴을 잘 하는지 뭐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K-팝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좀 투어 사이즈가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는 회사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엔터주 투자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 공장에서 뭐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온리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팀으로 좀 더 나눠져 있고 점차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점점 선진화되면서 하여튼 그 엔터사들이 좀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티스트 다변화, 그러니까 포트가 다양하면 아무래도 좀 분산시킬 수도 있고, 뭐 지속해서 사실은 신인을 발굴해 나가는 게 뭐 제조업이랑 비교하기는 전혀 다른 업이지만 신제품을 계속해서 내는 거와 제품이랑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요. 왜 앨범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어쨌거나 이제 휴먼 비즈니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근데 여기 뭐 한참 예전에 무슨 뭐 NFT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 얘기 메타버스 싹 많아요. 나왔네. 네, 3분기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필트로, 네.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가요? 그 NFT 저도 비즈니스는? 뭐 들은 게 없어서 뭐 항상 이제 앨범도 사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라인업이 근데 아마 처음에는 수익성을 기대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바로 수익화를 시키면 좀 팬들이 뭐 그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니즈에서 뭐 우리 뭐 오빠들 가지고 뭐 돈을 버네 어쩌네 이러면서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좀 배포하고 이제 이거를 점차 이제 차등을 두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진행을 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 코로나 때 그 온라인 콘서트 있잖아요. 네. 방방콘 같은 것도
뭐 지금에야 돈 주고 온라인 콘서트를 보지만 맨 처음 시행했을 때 BTS 온라인 콘서트 무료로 했거든요. 예. 이번에 그 제이 없이 솔로 활동으로 해서 룰라팔루자 공연한 것도 무료로 이제 위버스에서 태운 것처럼 네. NFT도 이제 처음엔 무료로 이제 뭐 선착순 아니면 랜덤으로 뭐 이런 뭐 포토나 뭐 이런 뭐 미술품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증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성을 좀 붙여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짜로 NFT를 뿌린 다음에 그쵸. 나중에 그걸 조금씩 이제 그거를 예.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뭐 돈 버는 것처럼 너무 이제 대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반감을 먼저 살 수가 있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고 어쨌거나 뭐 인플레이션 뭐 달러 강세 이거에도 다 엔터사들은 호조예요. 왜냐하면 달러 베이스로 이제 결제를 하고 있고 오, 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그게 팬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다 가격 정가가 돼도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마진은 더 높아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팬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게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 네네네. 가격 정가가 정말 완벽하게 가능하네요, 그죠? 네.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도 살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죠. 무조건 그리고 사죠. 네. 솔드아웃 되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다 솔드아웃이에요 지금.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유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 이런 팬덤이 좀 생길까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 15분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언제 100만이 되는 거예요? 100만. 그렇습니다. 네. 힘들어 이거. 네. 한번 저 앨범 한번 발매 좀 해봐요. 아, 제 앨범이요? 네. 저 춤도 추고 해야 돼요? 춤은 안 추는 게 낫겠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 이야기 우리 안진아 연구원님 오랜만에 모셔서 네.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여튼 하반기는 대체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 같네요, 그죠? 네, 네. 그 중에 YG랑 하이브를 조금 더 네. 괜찮게 네.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아 위원님, 그또 힘겹게 어디입니까? 그 팝업스토어 가셔서 사온 것까지 또 네. 들고 오시는 고생하셨고요. 그 천조가리 그냥 전종아리라뇨.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게 유행입니다. 저런 에코백이요? 네, 에코백. 네, 진짜 22,000원이라고 했죠. 네. 네. 야, 예전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실내 아주머니보다 얼마나 저 에코백이 환경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환경. 약간. 네. 환경 생각해서 최소한 재질을 쓰신 거죠? 아 이거 제가 하이브에서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아 연구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